생각이 쑥쑥 자라는 쑥쑥 동화. 친구들 안녕. 쑥쑥 이모예요. 오늘도 생각이 쑥쑥 자라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신라의 수도 서라벌 궁궐에서 축제가 열렸죠. 수백 명의 화랑과 낭도들이 전국을 한 바퀴 돌며 공부하고 무예를 닦은 뒤 막 서라벌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허난 왕은 궁궐 마루 위에 높지게 앉아 화랑들을 반겨 맞았어요. 모두 수고하였다. 오고 가는 길에 고생은 안 했느냐? 그러자 키가 훤칠하게 크고 얼굴이 반듯하게 생긴 어린 화랑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예, 원행을 무사하게 마쳤나이다. 하하하, 수고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각간 김계명의 아들 김응렴이라 하옵니다. 오, 내가 응렴이로구나. 각간에게서 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올해 15살이 된 김응렴은 임금의 친척이었어요. 용감하고 똑똑하여 어린 나이에 화랑이 되었죠. 전국을 돌며 무엇을 배웠느냐? 허난 왕이 묻자 김응렴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본받고 싶은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뽐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하지만 사치를 부리지 않았죠. 마지막은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위가 높아도 함부로 힘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힘든 수련 중에도 남의 좋은 점을 살피다니. 네가 아직 어리지만 생각이 깊구나. 아들이 없는 현안 왕은 누구를 사위로 삼을까 고민이었어요. 저 정도라면 사위감으로 모자람이 없겠어. 헌안 왕은 김응렴에게 넌지시 말했어요. 나에게 딸 둘이 있는 것을 너는 아느냐? 예, 폐하. 둘 중 한 명과 너를 혼인시키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집으로 돌아온 김응렴은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첫째 공주는 착하다고 하고 둘째 공주는 신라 최고의 미인이지. 어미는 예쁜 며느리를 얻고 싶구나. 그러나 김응렴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아내로 삼는 것이 괜찮을까? 현명한 어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어. 그래서 김응렴은 황룡사의 큰 스님을 찾아가 의견을 여쭈었어요. 스님은 김응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첫째 공주와 결혼하면 3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둘째 공주와 결혼하면 3가지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니라. 말을 마친 스님은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감았어요. 김응렴은 헌안 왕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저는 현명한 첫째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헌안 왕과 왕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헌안 왕은 그동안 얼굴이 예쁜 둘째 공주만 사랑받는 것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김응렴이 첫째 공주와 결혼하기를 바랬답니다. 곧 김응렴과 첫째 공주의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온 백성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얼마 후
헌한 왕이 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헌한 왕은 왕위를 사위인 김응렴에게 물려주었어요. 김응렴은 신라의 제48대 임금이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경문왕이에요. 경문왕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군사를 잘 훈련시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흉년이 들면 창고에 곡식을 나누어 주어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했죠. 경문왕은 결혼하지 못한 둘째 공주를 두 번째 왕비로 맞아들이기로 했어요. 신라의 임금은 자매를 모두 왕비로 맞아들여도 괜찮았거든요. 하루는 경문왕이 황룡사의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공주님을 선택해 헌한 왕을 기쁘게 한 것과 왕이 되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명한 첫째 공주님과 아름다운 둘째 공주님 두 분 모두를 왕비로 맞이하신 것입니다. 스님은 대답을 마치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경문왕도 노인이 되었어요. 경문왕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랏일에 흥미를 잃어갔죠.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또 궁궐을 화려하게 고치고 사치스럽게 살았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고 겨울에 꽃이 피기까지 했죠. 사람들은 경문왕이 하늘을 환하게 해서 그렇다고 수군거렸어요. 이제는 아무도 경문왕을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경문왕의 귀가 길쭉하게 자라고 털이 숭숭 돋아난 거예요. 마치 당나귀 귀 같았답니다. 경문왕은 너무 창피해서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몰래 모자를 만드는 복두장을 불러 말했어요. 내 귀를 숨길 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라. 보수는 두둑하게 주마. 그러나 내 비밀을 말한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복두장은 경문왕의 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임금의 무서운 명령에 부들부들 떨었죠. 복두장은 조심스럽게 경문왕의 머리 크기를 쟀어요. 복두장은 집으로 돌아와 새 모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경문왕의 쫑긋거리는 귀가 떠올랐죠.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니? 세상에 이럴 수가. 복두장은 웃음을 참지 못해 깔깔거리며 큰 소리로 떠들기까지 했어요. 아이고, 밖에 누가 있으면 어쩌지? 화들짝 놀란 복두장은 조심스레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다행히 마당에는 달빛만이 사방을 비추고 있었죠. 아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조심해야지. 복두장은 살그머니 방문을 닫았어요. 복두장이 만든 새 모자를 보고 경문왕은 몹시 기뻐했어요. 모자가 아주 멋지고 머리에 딱 맞았거든요. 큼직한 모자는 당나귀 귀도 완벽하게 감출 수 있었죠. 이제 아무도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 같다는 것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네가 비밀을 지키기만 한다면 말이다. 비밀이 새어나갔을 때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경문왕은 눈을 부라리며 복두장을 다그쳤어요. 예, 폐하.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안심이 되었는지 경문왕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밤새 걱정하느라 한잠도 자지 못했던 거예요. 경문왕이 푸 하고 숨을 쉴 때마다 길쭉한 귀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복두장은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던 임금의 귀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할 수 없이 벽장 속에 틀어박혀 하고 웃어댔죠. 여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복두장의 아내가 깜짝 놀라 벽장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웃긴 누가 웃었다고 그러?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겠지. 사실 복두장은 부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랬다간 경문왕에게 벌을 받을까봐 두려웠죠. 복두장은 손으로 입을 꼭꼭 틀어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새 모자를 만들기 위해 다시 궁궐로 들어갔어요. 경문왕의 귀는 매일 커져갔어요. 그래서 모자를 계속 바꿔야 했죠. 복두장은 모자 재료를 사기 위해 시장으로 나갔어요. 장터는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어요. 마침 당나귀도 있었어요. 나는 너랑 같은 귀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지. 누군지 알면 너는 깜짝 놀랄걸? 당나귀의 주인은 복두장이 당나귀에게 말을 걸자 깜짝 놀랐어요. 당나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놈이 내 당나귀를 훔쳐가려는 거야. 당나귀 주인은 얼른 순찰을 돌던 병사를 불렀어요. 병사가 다가오자 복두장은 덜컥 겁이 났어요. 내가 당나귀에게 짓거린 소리를 들은 게 아닐까? 화들짝 놀란 복두장은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도망을 쳤어요. 당나귀 주인은 도망치는 복두장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어요. 저거 보게, 저거 봐. 저놈은 도둑놈이 확실해. 가까스로 장터에서 도망을 쳤으나 날이 갈수록 복두장의 가슴은 답답했어요. 아이고, 이 기막힌 얘기를 못하니 아이고 답답해서 미치겠네. 결국 복두장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화병입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말이 점점 커져 병이 난 겁니다. 진찰을 하러 온 의원의 말에 복두장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여보, 도대체 뭘 숨기는 거예요? 말을 해요, 말을! 아내도 답답해하며 소리쳤어요. 그러나 복두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을 말했다가는 아내까지 화를 입고 말 테니까요. 복두장은 시름시름 앓으며 점점 말라갔어요. 어느 날 밤 복두장은 아내 몰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빨리 옷을 입고 까치걸음으로 집을 빠져나갔죠. 금음날 밤이라 달이 없어서 사방이 몹시 어두웠어요. 그러니 아무도 복두장을 볼 수 없었죠. 복두장은 몰래 대나무 숲이 울창한 도림사로 향했어요. 절은 마을과 뚝 떨어져 있어서 안전하겠다 싶었거든요. 복두장은 대숲 깊숙이 자꾸자꾸 들어갔어요.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사사삭, 사삭, 휘. 사사삭, 스, 휘. 도림사 대나무 숲에는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어요. 복두장은 두 손을 입에 모으고 크게 소리쳤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복두장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혔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당나귀 귀라고! 복두장은 계속해서 크게 외쳤어요. 그러자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속이 시원해진 복두장은 해가 뜨기 전에 몰래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복두장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과 친구들은 복두장이 숨을 거두자 큰 슬픔에 잠겼죠. 그러고는 복두장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복두장의 장례식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림사 대나무 숲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나무 숲으로 가서 대나무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들은 대나무 숲의 소리를 노래처럼 부르고 다녔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문은 경문왕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경문왕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죠. 그러고는 소문을 낸 범인을 찾아내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군사들은 도림사 대나무 숲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경문왕은 숲속의 대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산수유 나무를 심으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산수유 나무가 자라 산수유 나무 숲이 생기자 또다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 임금님 귀는 참 길기도 하지. 경문왕이 이야기를 듣고 산수유 나무 숲을 찾아갔어요. 숲에는 산수유 나무의 속삭임을 들으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경문왕을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러고는 경문왕이 호통을 칠까봐 긴장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바로 그때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말을 하나 봐. 왕이 화를 내면 어쩌지? 도망가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디서 나는 말소리인지 이리저리 살폈어요. 놀랍게도 그 말소리는 다람쥐가 내는 소리였어요. 다람쥐 소리까지 듣고 나자 경문왕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모두가 임금인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경문왕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꾹 눌렀었던 모자를 벗고 당나귀 귀를 꺼냈습니다. 소문은 사실이라네. 내 귀는 당나귀 귀라네. 나는 이 큰 귀를 가지고도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 당나귀 귀를 모자로 가린 채 내 멋대로 해왔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귀를 열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겠네. 경문왕의 말에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만세! 경문왕 만세! 우리 임금님은 귀가 커서 우리들 말을 잘 들어주신다네. 산수유 나무 숲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뒤 경문왕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멋진 왕이 되었고 백성들도 경문왕을 다시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이 쑥쑥 자라는 질문 타임. 경문왕이 당나귀기를 처음부터 비밀로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경문왕이 둘째 공주와 결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문왕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것처럼 친구들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나요? 왜 그것을 감추고 싶은가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엄마, 아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댓글로도 생각을 나눠주세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아요. 나의 생각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면서 친구들의 생각이 더욱 쑥쑥 자라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